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시장이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코인도 우리 저점 3250만원을 저점으로 그리고 출발하는 타점 잘 잡아드렸고 거기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아픈 거는 과거에 이제 뉴스를 너무 많이 담으셨던 분이 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좀 아프고, 또 최초 시황 같은 경우는 제가 800원 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800원에서 잡고 그다음에 잘라주고 해서 좀 5% 정도 반등했다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라는 거, 그게 참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너는 많은 돈을 벌고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셔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어쩌면 스포츠 경기, 그러니까 격투 경기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격투나 스포츠 승부의 세계에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건 없거든요. 상대방이 팔이 부상이 났다고 해서 아프겠네, 괜찮니?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승부의 세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보통 패자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의 이 시장은 여러분의 약점을 되게 집요하게 후벼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안이하게 생각을 하셔도, 저 마찬가지였죠. 그죠? 저도 뭐 과거에 이제 과거가 있으니까,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 저를 잡아먹는 그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접근하십시오. 제발.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 굉장히 디테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황이요, 뭐 깨지 않으면 올라갈 거다, 떨어지면 올라갈 거다, 이런 시황을 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거든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런 시장이 현출되고 있어요. 그게 조정파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특징이기도 하고, 그것은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접근하십시오. 천천히 접근하셔서 가치적인 관점에 접근하셔서 나중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따라서 일단 시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복대고 지정 계좌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은 미래에셋에서 제일 안전하거든요. 네, 제가 그 고른 이유가 가장 안전한,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증권사입니다. 뭘 믿고 그렇게 하냐고 나중에 부동산 PF 데이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율입니다. 환율은 260원에서 반등, 290원 정도까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미국의 이제 서비스 그런 지표들과 이제 그 제조업 지표들이 이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실업수당 청구권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준이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또 저희 스터디방에는 따로 질문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따른 추가 부채, 추가 채권 발행입니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시장에 가장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다가 여기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단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그 녀석이 트리거가 돼서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의 뉴스를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보고 계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챙기셔야 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보통 200명, 300분밖에 안 되시지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트리거들 같이 챙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작은 뉴스들 가지고 막 괄가왈부할 게 아닙니다. 걔는 큰 건수거든요. 그 끝 좀 지나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떼서 1290 정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정 일단 더 갈지 안 갈지는 일단은 지금은 모르겠다. 어쨌든 290원 정도에서 장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화가 많이 빠져서 속상하시죠, 그죠? 그렇지만 엔화는 그냥 빠지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쫄지 마세요.
일단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엔화가 바닥을 다시 돌리고 있는 부분이거든. 다이버스 만들고 있죠.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되면 얘는 오르거든.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나중에 위안화도 조금만 더 빠지면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건 위안화 달러구나. 여기 위안화도요. 위안화도 이게 지금 170 아래로 만약에 빠져주면 땡큐 베리마치요. 빠져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화가 그렇게 매력이 있으려나. 여긴 좀 비싼 가격이었었고, 사실 옛날에 여기서 위안화를 추천을 드리긴 했었잖아. 달러가 더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어쨌든 중기축통화급인 친구고,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하면 사실 위안화보다는 위안화를 더 많이 쓰긴 하거든요.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1대1로 관련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76 아래에서는 또 참아 주어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뭐 오일이랑 뭐 가스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가스 좀 오르다가 또 한번 이제 살짝 또 조정을 좀 먹고 있네요. 네, 어쨌든 뭐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픽스 계속 시장은 뭐 그냥 낙관론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콜라 많이 올랐죠, 그죠? 니콜라 많이 올랐었던 부분. 이거는 뭐 요쪽 말씀드렸는데 1달러 전후 현재를 얼마 말씀드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뭐 1달러 아래로 살짝 빠지면은 또 한번 번트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제가 요 무빙을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추천드릴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전하고 오래가는 종목들을 차세요. 꼭 보면은 이렇게 뒷부분을 치시는 분이 되게 많아. 이거 하세요. 지금은 채권 좀 있으면 채권 나올 거거든요. 고정석들 채권 이야기 드릴 텐데 그거를 살려고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건 멀린이죠. 멀린이라는 종목인데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깨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1.5달러 안에서 지금 한번 정찰을 시작을 해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상패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니콜라랑 더불어서. 그래서 승부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깨먹을 수도 있어. 깨먹을 각오를 하시고 진입가를 보셔야 되고, 얘가 1달러 넘어가야 나중에 또 의미가 있거든. 그럼 1.6이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거의 8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노리면서 예를 들어 돈 100만 원 1을 각오 하면서 넣어서 한 돈 1000만 원 만들어 보는 그런 느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하셔야 되지. 이걸 갖다가 막 이게 멀린이 미래다 이런 식으로 뛰어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멀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 스캠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뭐 실체가 있든 없는지 모르겠고, 근데 완전 스캠이거든. 2만 3만 달러짜리 이렇게 빠졌거든. 그래서 지금 거래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볼만한 가치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네. 나스닥을 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종목들 좀 따로 볼게요. 오늘은 자, 나스닥 많이 올랐어요. 엄청. 그죠? 여기서부터 이 큰 상승작 61.8 이게 노릴만한 자리였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강칠천 선생님 문제 좀 생기는 것 같던데, 많이 빠지면 8,000대까지 빠질 수 있을 거다. 내가 70, 이게 8,000대, 이거 78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우리가 염두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빠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이렇게 가는 그림이 더 예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자리에서 이걸 뚫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서, 또는 여기서 뭐 행보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그 정방에서 한번 두드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건강한 조정이고 건강하게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우리 미국 놈의 새끼들이 금리를 오지게 땡겨버리면서 이제 미국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죠. 일단도 과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대평가. 아이고, 참아라. 죄송합니다. 네. 그런 상태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6월 15일부터는 이 나스닥은 상승장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아니라 아마 횡보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될 거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 추세 이탈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봉상 22평에 대한 추세 이탈을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너무 여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먼저 하고 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요거부터 할게요. 우리가 나스닥이 일단은 비싸다는 거에 대한 이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없을까? 저는 지금 나스닥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뭐 또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하방에 또 이제는 다시 인버스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인데, 근데 인버스 좀 기다리십시오. 왜냐면 미국에 대해 호락호락하게 시장을 놔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채권이 발행이 되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사줘야 돼요. 예전에는 얘네를 중국이 되게 많이 사줬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원래 많이 들고 있고, 그 채권을 사줘야 되는데 이 채권을 소화를 시키려면 해외에서 많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해외 모든 나라가 돈이 없어요. 외환 보유가 거덜나 있어. 그런 와중에서 이런 마지막에 연준이 이제 달러를 발행하면서 외환보유를 채워주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연준은 지금 긴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연준이 지금 채권을 사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마지막에 살 겁니다, 채권을.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라던가 미국에 있는 은행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어떤 이제 기업들이 투자되어 있는 이런 덕목들로 좀 채권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이 지금 상황 시장에 돈이 없단 말이오. 시장에 펌핑은 많이 돼 있잖아. 실제 돈은 없거든. 돈이 줄고 있으니까. 그러면 채권을 어설프게 발행해가지고는 매력이 없는 거라. 그래서 굉장히 매력있게 발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기 채권 제가 5.7%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가 아마 6%까지 찍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중단기 채권이 6%까지. 그러니까 대부를 받았어요.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6%가 되게 되면 얘가 20년짜리 만약 6%가 나오게 되면 얘가 60년이 지나게 되면 3배가 넘어버립니다. 여러분 20년 지나서 3배가 넘는 적금 괜찮지 않나요? 지금 예금이에요. 전기 예금. 전 상당히 매력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 상품들에 관심이 없는데 지금 그 녀석이 나와버리면 시중에 있는 자금들을 빼먹을 수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해야 되니까 살림을 살아야 되잖아요, 재무부에서. 근데 재무부에 돈이 없거든. 그러면 걔네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채권을 매력있게 팔아야 돼. 채권을 매력있게 팔게 되면 시장에 돈을 끌어먹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약 1조 달러, 1조보다 한 1조 3천 달러, 3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이제 한 1,500조, 1,500조 정도, 2,000조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이 시장에서 일단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지금 나스닥이 좀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되니까 빠질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려주면은 또 언제 그게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아까 공개방에 물어봤거든. 혹시 날짜를 아시는가? 혹시 날짜 아는 분 제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이 추세가 깨질 때쯤이 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 추세 깨질 때쯤. 그래서 머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걔들이 이제 재무로 다시 들어가서 재무부에서 다시 이제 발행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연준도 이제 긴축 이제 그만하고 다시 완화해야겠다, 금리 인하 시작하게 되면 그 미국 채권 쭉쭉쭉 사주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다시 상승을 하겠죠. 그죠? 그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내년에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불과 한두 달 안에서는 고래가 채권 발행에 따른 이슈로 긴 유동성 축소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채권 금리가 너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차를 가지고 우리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얘네들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채권 사지 은행에 돈 왜 넣냐고. 맞잖아요. 은행에 유동자산을 넣을 필요가 없나면 채권이 더 매력적인데. 그럼 또 금리 더 올려줘야 돼. 이자를 더 올려줘야 되고, 지금 당장 이자 올려줘야 되니까, 뭐라고 하냐. 돈은 안 돌고. 그죠?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과 채권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그건 체크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디를 드리려고 했었더라.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한국 증시는 그래도 지금은 일단은 그것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같이 흔들릴 수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 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일단 넘어가서 시장을 보고 나머지 개별 정보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해 보셔라. 라는 거 충분히 고려해 보는 가치가 있겠죠. 네.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28,000불 왔습니다. 그죠? 한쌤이 25,000불 잡으라 그랬는데 28,000불. 이 몇 퍼센트냐? 10%네. 넘었네. 그렇죠. 많이 먹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잘라줘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거 2차 익절 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가게 되면 어디까지? 32,000에서 34,000까지만 바라보시면 된다. 하여튼 추세에 상당히 일단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매수를 노리실 분들은 현재 26,000불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는 제가 편하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 나 여기서 사라 그랬다고. 그리고 여태 패턴까지 말해주고 여러분이 못 샀다고. 이게 말을 바꾼 거야? 아니잖아. 그죠? 제가 틀린 건 틀렸다고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걸 좀 쿨하게 받아들여야 시장이 좀 시원시원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33,250만원. 반등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알트코인도 여기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샀던 분들은 일반 알트코인이 더 빠져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더 싼 가는 속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완전한 상승장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인 알트들이 다 같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반등장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 반등 그냥 진행이 되면 32,000, 34,000까지가 종점이다. 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잘라줄 부분이지, 매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뭐, 사셔도 됩니다. 사셔도 되는데, 손절을 지키고 사십시오. 여러분 세상 천재 손절 없는 매수가 없습니까? 대충 사가지고 그냥, 요, 거점, 저점 다 맞춰달라고요? 사시고요, 파시고요, 사시고요, 그러니까, 파시고요, 사시고요, 파시고요, 사시고요, 파시고요, 사시고요. 이게 다 맞춰달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세요. 제가 이제 컴퓨터가 돼야 되니까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못해요 그거 사람들이. 그죠? 발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쌤 여기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깔끔하다 그죠? 규칙, 역헤드 숄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써먹으면 된다고. 지금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요 장대 양봉에 저점 손절을 주셔라. 뭐 그게 좀 사도 말리진 않겠다. 그죠? 손절을 주시, 이제는 손절을 주셔라.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트코인들 제가 과거에 스택스도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요때. 그래서 제가 요때는 사실 요 자리에서 손절을 주고 들어갔긴 했는데, 여기 깨고 나서 다시 때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요걸 제가 못 봤습니다. 스택스를 해서 봤으면 다시 시작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시작을 한번 드리면, 뒤에서 스택스 지금 다시 사야 되나요?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주시더라고. 솔라 제가 추천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개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루 지나갔고 뒤늦게 보고 난리치지 마. 모스 마찬가지죠. 그렇죠? 85.6 말씀드렸습니다. 85.6 그러면 이 정도면은 85.6이니까 1.4원 2%는 넘게 올랐네. 그럼 됐지 뭐. 익절 딱 글로스하고 이제 관망하는 거예요. 그쵸. 매매는 그런 거거든. 매매는 그런 거거든요. 네. 한국 비트코인 마찬가지입니다. 3,600만원 정도 라인까지 한번 보실 수, 3,700이에요. 요 자리. 3,700 정도까지 바라볼 수,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한번 잘라주시면 되고, 지금 잘라주셔야 되고, 어쨌든 뭐 여기서는, 쭉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일단 좀 흔들거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알아서 하십시오. 왜요? 여기서 매수 잡아드렸던 사람의 특권이라고, 이거는. 근데 저는요, 저는 여기서 사진 않아요. 맨날 그런 말 한다 뭐라 하지. 이제는 살 때 아니거든. 이게 뚫을 때 사야 되거든. 이게 뚫을 때 사야 되거든. 그럼 여기를 때 여기 건드렸다가 뭐 일정수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전략을 취한다거나 하겠지. 여기 다시 사든가. 이렇게 가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 뭐
몰라요. 비트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4250에서 환율 차이 때문이니까 3250에서 4400 사이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알아서 해라. 말리진 않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상 타점으로는 안 맞는 거거든. 근데 뭐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으니까 뭐 근데 왠지 잘못하면 이게 뒷북 친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대놓고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빠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치거든. 롯데정밀화학 이때인가 언제였지? 이때쯤에 어떤 많은 구독자님께서 시황을 봐주셨어요. 여기였나? 여기였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 이 회사 되게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만원을 기준으로 매수를 계속 이어가셔도 좋다. 이거 장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0%가 올랐어요. 근데 이런 게 성에 안 찬다 이거지.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은 여러분들이 성에 안 차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좀 돼요. 이런 데들 좋아요. 되게 좋은 회사예요, 이게. 근데 지금 또 살려고요? 그래서 타점은 또 아니에요. 저항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뒷북이란 말이야, 맨날. 그죠? 또 헬엑스 인터내셔널 이것도 초청을 드린 지 오래됐거든요. 여기서 추천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되게 좋은 회사예요. 이거 진짜 이거는 제가 못 사서 아까울 정도예요. 근데 얘네들조차도 위협이 생길 만큼 좋은 조건에 미국채가 등장을 한다면 얘도 흔들릴 거라는 거지. 내 말은. 그쵸. 한 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 실패하지 않는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재미는 없을 거야. 그럼 이걸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제 방송을 안 보거든. 자, 8.57% 이게 언제냐면요. 이게 거의 10%였어요. 이게 주가가 더 쌌거든. 업종 PER 7.21이고 지금 PBR, PR이 2.79 많이 올라서 이런 거 원래 2.3이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때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침체되어 있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시면 안 되지만 업종 PR이 이거보다 높다면 이거는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후보로 들어가게 되고 빨간색 선에서 받아 돌리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KPX라고 이게 재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수익금을 부채랑 이것도 뭐 큰 차이 안 나죠. 새까맣잖아. 다 이득이란 말이야. 그죠? 이 수익금을 다 재투자로 돌리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영업이익률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럼 이런 회사가 안 나빠질 이유가 없다고. 차트 예쁘지, 기업 좋지, 배당금 높지, 밴드 하방에서 다지고 있지. 그럼 PR 밴드가 7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면 얘는 나중에 한 8만원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7, 8만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에서 아직까지 더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는. 이해되세요? 그래야 얘는 정상평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애라는 거지. 물론 여기서 쭉쭉쭉쭉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들 또 뒷북이에요. 몰라요. 그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애초에 사는 것 자체가 산다고요. 그리고 1,000원 뜯고 놓고 계속 적립식을 모아가시면 된다고, 이런 애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많이. 여러분들. 뭐, 차트 보면서, 뭐, 주식 보면서 타점 잡고, 막, 매매하고,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저런 거 하나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것만큼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시기냐. 채권이 6%의 구수익률이라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질 거예요. 내년이 되면.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100% 떨어질 거거든요? 내년 되면. 그러면은 그때 리세션이 온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뭐, 지금 때 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리세션이 오는 거니까, 오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인과관계가 반대가 됐을 더라도, 어쨌든 떨어진다고 되면 4%까지만 떨어진다고 해도 20%예요, 바로. 5.25에서 4.25가 되면 그 20%가 채권 가격이 올라버린다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를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그걸 해봤자, 채권을 사라고 해봤자 저한테 득이 될 건 없습니다만은, 사트쟁이입니다. 자꾸 이런 말 하니까 불편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아무튼 지금 일단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이 조금 더 나오고 여러분들이 물렸던 분들 좀 요즘 타점 6월 15일자였나요? 그죠? 6월 15일자에 우리 비트코인의 저점 3,250만원을 기점으로 한쌤이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그 상황에서 우리 알트코인도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통 5%에서 많은 건 10%, 20, 스펙스가 27%. 그지? 그죠?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자, 뭐 어쨌든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250만원 이 비트코인 눌림목 내 알트까지 다 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추세가 쭉쭉 분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럴 때 안 해요. 원래 무조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조정파가 단계로 나와야 진입을 하는데 뭐 말리질 않겠습니다. 왜냐면 손절이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이런 건 좀 멀긴 하네. 그죠? 뭐 날진 않은 애들 뭐 카바 뭐 이런 거 좀 아쉽긴 하지만 솔라 전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애들 중에 하나였고 샌드박스 뭐 반등이 좀 나오면 한 이 정도까지 그죠? 그러니까 낙폭 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등장할 수 있는 존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존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존버하면 안 돼. 존버는 하는 거 아니야. 이 알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버를 하고 싶으시면 알트 코인 그 자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십시오. 이거 안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상장 페이지 돼버리고 골치 아파요. 아시겠죠? 네.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 오늘 비가 오네요. 운전 조심하시고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